안녕하세요. 기아 18차 시 위치 벡터의 내적,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적이라는 새로운 연산에 대해서 정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평면 벡터의 내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내적 공식이 총 두 가지가 제시가 될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벡터가 내적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알아보는 게 C단계겠고요. 자, 근데 그것들을 배우다 보면 약간 도형상에서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계산을 그 의미를 이용해서 색다르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B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단계에서는 그 내적의 성분 계산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을 이해하는 것이 A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먼저 두 벡터의 내적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벡터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벡터 반직선에 시점을 일치시키게 된다면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 두 개가 생기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둘 중에 좀 더 작은 각, 그래서 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인 좀 더 작은 각을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 각도가 사용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내적의 기호 표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는 마치 합성함수 기호같이 생겼는데 까맣게 채워진 동그라미를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연산을 정의할 때는 각도의 크기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예각일 때를 보게 되면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연산으로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둔각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앞에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있고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건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만약에 A가 0벡터 또는 B가 0벡터 둘 중에 하나가 0벡터면 내적의 값은 0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내적 값은 전부 다 실수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을 한 결과는 스칼라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둔각일 경우에 마이너스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각변환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바로 저거죠. 근데 저거는 각변환 공식에 의하면 코사인 세타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식 또한 사실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놨느냐? 우리의 기하의 선 이수 과목이 수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학 1을 안 배웠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나눠 놓은 건데 우리는 배웠으니까 저렇게 한 가지 공식으로 요약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분을 이용해서는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증명해 볼 건데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죠. 벡터 A와 벡터 B가 이렇게 순서상 형태로 제시가 되었을 때 A 내적 B의 결과를 보시면 A1, B1, X 성분들끼리의 곱이고요. A2, B2, Y 성분끼리의 곱이에요. 자, 이렇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둘을 더해주는 연산이 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처음 시작은 벡터의 내적의 정의, 아까 우리가 봤던 공식으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A 내적 B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은 A, B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원점인 이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벡터 OA 내적 벡터 O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정의에 따르면 OA의 크기 곱하기 O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근데 뒤에 있는 OB 코사인 세타가 저 그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죠. 보시면 B에서 이렇게 선분 OA에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OB의 크기라고 하는 건 선분 OB의 길이고 거기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 뒤에 있는 값 두 개를 계산해보게 되었을 때 선분 OH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벡터 버전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벡터 OA의 크기 곱하기 벡터 OH의 크기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벡터 OH라고 하는 것과
벡터 OA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저 두 벡터는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실수배를 K배 관계라고 보게 된다면 벡터 OH라고 하는 것을 K 벡터 OA라고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니까 양수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벡터 OA의 크기 곱하기 K배의 벡터 OA의 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K 곱하기 벡터 OA의 크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A라는 점의 좌표가 A1, A2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저거를 계산해주면 K 곱하기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K만 표현해내면 되겠네요. 그럼 새로운 관계식을 얻어내야 되니까 한번 그림상에서 저 직각삼각형 OHB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보게 된다면 벡터 OB의 크기의 제곱은,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건 벡터 OH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HB의 크기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O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OH의 제곱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OH라고 하는 거는 벡터 OA의 K배라고 했기 때문에 OH의 크기의 제곱은 KOH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K제곱 곱하기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B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HB 벡터라고 하는 것을 그림상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것을 우리가 벡터의 분해를 이용하게 되면 OB 벡터 빼기 H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OB 벡터는 B1, B2 이런 식으로 순서쌍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저 벡터 OH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K 벡터 OA이기 때문에 A 벡터의 K배,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저렇게 빨간색 글씨처럼 표현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의 크기의 제곱이니까요. 루트 안 쓰고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제곱식을 전개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걸 전개해주면 B1제곱 마이너스 2K A1B1 더하기 K제곱 A1제곱, 두 번째 거는 B2의 제곱 마이너스 2K A2B2 더하기 K제곱 A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양쪽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B1제곱, B2제곱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소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K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K 한 개짜리 2K A1B1, 2K A2B2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묶어줄게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K제곱 A1제곱 더하기 A2제곱이 두 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양변을 2 곱하기 2K A1제곱 더하기 B1제곱 A2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K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주어진 A 내적 B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분모는 약분이 될 거예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A 내적 B라고 하는 것은 A1, B1 더하기 A2, B2, 이런 관계식으로 정리가 되겠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명 과정을 온전히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 결론이 성립하는구나 정도는 납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평면 벡터의 수직 조건을 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듯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세타가 90도, 즉 두 벡터가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하면 저 코사인 세타 값이 0이 되면서 내적의 전체 값은 0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엔 내적 값이 먼저 0이라고 주어지게 된다면 저 내적의 관계식을 봤을 때 A랑 B라는 벡터가 0벡터가 아닌 이상 저 크기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 값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타의 범위가 0부터 180도까지였기 때문에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세타는 90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적이 0이다 라는 말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다 라는 표현은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내적이 0이다로 출발해서 90도인 결론이 가나 90도에서 출발해서 내적이 0이 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의 조건은 내적이 0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프롤로그 미션인데요. 여러분들 짝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기억, 진 사람은 니은 해가지고 지금 문제에 빈칸과 선택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그 상대방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